송일형, 한창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질문과 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경영 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되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을 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을 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실제로 발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의 경우 이제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뿐만이 아니고 이제 업무상 원인에 의해서 이제 어떤 질병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신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으로 이제 봐서 처벌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도대체 누구를 경영 책임자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회사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이제 임원을 따로 두시고 대표이사를 대신해가지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 이제 그 대표이사는 자신의 이제 면책이 될 수 있냐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기소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 등과 같은 사업의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둔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업의 대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는 등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과 같은 사람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도록 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해당하는 이제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경영 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 책임자와는 이제 별개로 이런 분들은 책임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주체라고 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 업체 근로자에게 이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이제 책임이 있냐라는 이제 물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각각의 사업 업체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인의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하였고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고 하더라도 도급인의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이제 협력 업체 등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회사의 근로자도 이제 포함해야 됩니까? 이것도 앞선 질문이랑 똑같이 연장선상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나 용역업체 관련된 근로자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은 되지 않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제 근로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들 궁금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건설업의 경우에 법 적용에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까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 1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 이제 공사 현장이죠. 공사 현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공사 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 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총 공사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서 이제 산정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의 적용 범위와 경영 책임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짧게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영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